안녕하세요. 셰프 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별, 그 이별을 하실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이별을 혹시 마주하고 계십니까, 여러분? 또는 이별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? 이걸 보시면서 이별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. 이별을 하시기 전이라면, 하지만 이별을 꼭 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. 또 지금 헤어진 직후시라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떠올려야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다니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, 또는 그 사람이 나쁜 점을 되뇌이면서 잘 끝냈다고 마음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별 후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습니다.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마음먹게 되면 그 사람과 연애했던 1년, 2년이라는 세월 속에 나는 너무나 허무해지고 너무나 공허해집니다. 그 마음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나빴더라도, 그 사람이 바람을 폈더라도 말이죠.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람을 핀 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내게 진실했고, 그리고 바람을 피는 동안이 있었다고 해도 나한테는 미안했을 거라고 믿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인연을 만나기 위한 용기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. 건강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그 내가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호르몬도 굉장히 나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. 그 호르몬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좋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, 그 좋은 호르몬을 많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왔다가도 빠르게 흡수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순간 또다시 불행해야 한다라는 거죠. 이별할 때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별 후에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이 생활을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요,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내 자신으로 복귀를 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.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. 제가 오늘 어떤 커플에 상담을 했는데 여자분께 물었습니다. 남자친구의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.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되고 내가 인정받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. 그런데 계속해서 나쁘게 마음 먹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고 부인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함께 자책하게 됩니다.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. 나는 뭘 잘못했나?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겠죠. 우리는 이런 칭찬을 좋아합니다. 너 예쁘게 생겼다. 멋있어. 너 참 예뻐. 너 잘생겼어. 우리는 이 얘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좋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내 모습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.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러니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부인하실 수 없겠죠? 이별을 하실 때 이별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이나 그 과정에 대한 부정보다는 여러분들을 향한 긍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게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.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.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.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왜 못 헤어지냐는 질문에 이기적인 이야기부터 들고 왔냐면 그것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 내가 이 자리에 남아서 굳건히 지키는 나를 기특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거나, 또는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거나,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외로움이 두렵거나 고독이 두렵거나, 결국은 본인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용기가 없음도 한몫하겠죠.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얻을 수 없는 것,
것들, 놓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헤어지자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꿀꺽 삼키게 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향한 욕심이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왜 자꾸 용서하게 될까요? 그거는 또 자신이 경험해온 경험치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것을 용서함으로 해서 예전에 느꼈던 어떤 결핍에 대한 충족이 되기도 하고, 내가 용서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을 때 용서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, 내가 용서받았던 기억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믿고 있거나,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별은 상대가 싫어져서 헤어지냐? 그것이 100%냐? 그렇지 않습니다. 헤어지고 나서 싫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싫기 때문에 헤어지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기적인 부분, 내가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한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계산이라는 것이 꼭 금전으로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. 감정적인 부분도 내가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거나, 시간적인 부분도 내가 너무 할애한다든가, 내가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 때 이별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싫다라는 감정보다 어쩌면 내가 손해다라는 감정이 더 많은 이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많은 연애를 했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. 근데 연애를 굉장히 짧게 한 사람은 조금 연애에 대해서 진짜 모를 수도 있고, 남자나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랬기 때문에 더 조심할 걸 알기도 하고, 또는 내가 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왔을 확률도 높고요.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. 만약 내가 한 사람하고 사귀는데 5년, 6년 사귀는데 두세 번 사실은 헤어졌는데 결혼까지 오게 됐어요. 근데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가 생기고 다시 재회를 할 때는 그 헤어진 이유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, 처음에. 그럴 때는 마음이 넓어지는데요.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됐다. 2번, 3번.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그 이후로 또 이혼을 할 확률은 조금 높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를 못 견디기 때문에 3번이나 이별을 했는데, 이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. 근데 그거는 안 그럴 확률이 거의 10%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 문제로 싸워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시는 거면 괜찮은데, 그런 문제만큼은 다시 안 하겠다고 해서 결혼한다, 이거는 조금 어려운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그 사람이 안 그래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별할 때 여러분, 그리고 이별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헤어지지 마세요. 본인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헤어질 때 본인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고요. 더불어서 내가 나로 복귀하는 데는 좋은 기억을 갖고 헤어지는 것이 훨씬 빠르게 본인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뒤에 새로운 인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본인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더불어 여러분들도 헤어질 때 마음이 어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댓글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